현재, 너 아직도 양심 있니? 엄마를 지하실에 가두고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게 엄마를 대하는 방식인가요? 엄마가 뭘 알아요? 내가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군분투하는 동안 엄마는 거기에 앉아서 심판만 하셨다. 싫음. 아니면 내가 망치고 있는 거야? 엄마를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싸게 팔았어요. 이 부르자야. 깨진 가족, 탐욕과 용서의 사이. 가족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가슴 아프면서도 솔직한 그림이라는 얘기다. 믿음이 배신당하고 성스러운 가치가 탐욕으로 찢어질 때 이야기의 신자인 어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 이야기의 흐름을 고조시키고 깊은 내면의 찢김으로 이야기는 질문을 던진다. 용서가 탈출구인가 아니면 단지 한복인가? 그것에 열린 결말은 독자분의 사랑, 책임감, 그리고 가족의 속죄에 대한 뼈저린 섬찰로 남습니다. 춘천 시내에서 부부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의암호수변 작은 마을에 사는 이미자 결표라고 합니다. 나의 마을 임원은 푸르른 소나무 언덕과 낡았지만 포근한 통나무 집들, 그리고 강원 근교에서만 볼 수 있는 쾌적한 고요한 공기로 유명하다. 저는 결혼 후 이곳으로 이사했고 어두운 달색의 목재벽과 설악산 너머의 창문이 있는 우리의 작은 통나무 집은 제가 거의 25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2년 전 어느 추운 11월 오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집은 갑자기 나의 유일한 은신처가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 마당 앞에 있는 감나무의 마지막 잎들이 막 떨어졌고 하늘을 향해 암산한 가지를 남겼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혼자 벽난로 옆에 앉아 그가 쓰던 무직 수건을 꼭 껴안았다. 우리 둘이 앉아서 계피차를 마시며 평화롭게 지나간 하루를 이야기했던 저녁의 기억은 오래된 영화처럼 계속 떠오른다. 그가 떠난 이후로 나는 점점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은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의 작은 순간들, 소박한 삶의 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게 했습니다. 올 겨울, 예년보다 일찍 눈이 내렸다. 나는 첫눈이 마을을 하얗게 덮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것은 12월 18일이었다. 그날 아침, 오솔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공기 속에서 메아리 쳤다. 시동생의 딸인 조카 연주씨가 누런 제주산 오렌지 바구니를 들고 방문한다. 그녀는 항상 순진한 이야기로 나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단지 늙은 숙모를 방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연주는 겨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춘천 재래시장으로 나를 끌고 가겠다고 고집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축제.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미자씨, 변화를 좀 해봐야겠어요. 혹시 이번 겨울은 특별해. 그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와 닿는 것 같다. 익숙한 안전벽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사실 그 겨울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꿨다. 추운 겨울날 마을의 모든 지붕에 눈이 내리자 나의 큰아들 현재가 문 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의 두꺼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얼굴이 붉어졌으며 큰 가방을 든 손은 선물들로 가득했다. 기억나는 것은 1월 6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캐빈이 돼서 가족 사진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현재 왜 예고 안 했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일었다. 제 아들은 서울에서 일을 하느라 바빴고 특히 추운 겨울에 방문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살짝 명삼을 했다. 엄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쉬면서 엄마 보러 갈게. 그러더니 그는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책상 위에 펼쳐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사진들이에요. 남편과 두 아이가 함께 소풍을 갔고 추석 명절 식사를 했고 현재가 서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던 날 사진도 찍었습니다. 내가 만든 계피 차를 맛본 후 그는 나를 놀라게 하는 제안을 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길 원해요. 여기 너무 외로워. 엄마 나이가 또 많아. 엄마가 더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웠다. 사실 현재가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각오를 다지는 것 같아요.
그는 엄마, 우리 집에 빈반이 있어요. 라는 계획도 준비했다. 재민, 내 아내, 은 엄마가 이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기 수진, 내 손녀, 두 할머니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들은 나를 감동적이면서도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현재를 사랑해. 내가 나를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남편과의 많은 추억과 행복한 나날들이 쌓여있는 작은 통나무 집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생각 좀 해볼게. 얘야 라고만 대답했지만 현재는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가볍게 조였다. 엄마가 이곳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영원히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 엄마가 아프면 누가 엄마를 돌봐줄까? 내 말이 맞는 건 알지만 내가 모르는 한 가지는 내가 추억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이야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 작은 통나무 집에는 남편에 대한 기억뿐 아니라 내가 항상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다. 불과 2주 전 춘천의 한 낯선 사람에게서 남편이 죽기 전에 관련된 일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매우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하게 쓰여 있다. 미자 엄마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 1월 10일 남이섬 선착장에서 만나요. 나는 단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그 편지를 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현재의 초대는 영원히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나는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나는 서울로 이사 갈 거야. 엄마를 위해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현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모호한 느낌이 일었다. 남이섬 페리 터미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고 떠나기로 한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서울 시내를 내다보는 대형 유리창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강남 현재의 아파트는 한 고급 건물 20층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마치 집이라는 곳이 아닌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거실 한가운데 깔끔하게 놓여있는 새하얀 소파 세트도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가구 정리를 마친 직후인 1월 15일에 이곳에 왔다. 며느리인 혜정씨는 아주 정중하게 맞아주지만 뭔가 처신하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녀는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항상 가볍게 웃으며 멀어질 정도로 공손한 말을 쓴다. 제 손녀인 수진이가 유일하게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매일 밤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는 할머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수진이 의기양연한 눈빛을 보면 저는 제가 기다리던 가족의 따뜻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하루 중 몇 시간만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오래 살수록 이 가족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현재는 늘 어머니를 돌보고 싶다고 했지만 자주 집을 비웠다. 일이 바빠서 그는 아침 일찍 아파트를 나와 밤이 깊을 때만 돌아왔다. 한 번은 제가 현재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 자회사 안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는 그저 웃으며 엄마 걱정하지 마.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할겠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밤 현재가 늦게 들어왔을 때 거실에서 작은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혜정이가 심술궂은 목소리로 뭐라고 했고 현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으로만 화답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아파트의 완벽한 외관 아래에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희미한 모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을 청소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 문서 표지에는 유진 회사 재무보고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해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몇 페이지를 넘겼을 때 비정상적으로 큰 숫자와 큰 빚에 대한 몇 줄의 메모가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현재가 왜 그렇게 큰 빚에 연루되었을까요? 날이 갈수록 나는 이 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혜정은 침실에서 오랫동안 전화를 걸곤 했는데 가끔 돈 얘기가 나오면 말투가 심술궂어지곤 했다. 제 손녀 수진 씨도 할머니, 부모님은 왜 항상 기분이 안 좋으세요? 라는 순진한 질문을 자주 한다.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느 날 제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혜정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춘천에 사는 게 익숙하신 거 알아요? 라고 그녀는 말하기 전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엄마가 여기서 불편하면 언제든지 돌아가도 돼.
그 말은 나의 자존심에 타격을 주었다. 저는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이 현재다 말했던 것처럼 반갑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소외감이 커진다. 춘천으로 떠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랑 혜정이가 나한테 숨기려고 하는 게 또 있어?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너무 늦기 전에 이 가족의 비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 1월 말 어느 날 저녁,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의 큰 유리창으로 휙 지나가면서 집벽을 뚫고 나갈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독방에 앉아 수진이를 위해 스웨터를 짜고 있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귀를 바짝 곤두세워 듣다 보니 현재와 혜정이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엄마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로원은 어머니가 아닌 외로운 노인을 위한 곳이야. 평소 목소리가 작았던 혜정이는 짜증을 냈다.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어머니는 이를 더 긴장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현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압박감을 드러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바늘을 든 손가락들이 떨렸다. 양로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았다. 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유산은요?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놔둘 순 없어. 혜정이가 말을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깥 바람소리에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유산. 심장이 뛰는 게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 단어들은 낯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다. 왜 제 아들과 그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리고 왜 저와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거기에 앉아 미완성 모직수건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현재의 자료에서 우연히 보았던 어려운 재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일어나서 밤을 나와 아들과 며느리와 마주보며 명확히 묻고 싶다. 하지만 내 다리는 얼어붙어 걸을 수 없었다. 나는 두렵다. 그들이 싸워서가 아니라 내가 곧 듣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들. 여기로 이사 오기로 한 결정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나요? 후손들 곁에서 가정의 온기를 찾을 줄 알고 춘천에 있는 추억의 집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들의 삶에 설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할 때 공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평소 공손한 모습을 유지하던 혜정이가 김치볶음밥 한 접시를 내 앞에 놓고 엄마, 오늘 수진이 학원 데려다 줄게요. 엄마 집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마음의 불안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내 맞은편에 앉은 현재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먹었다. 나는 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고 묻고 싶다. 어젯밤에 내가 뭐라고 말했니? 왜 양로원과 유산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전 그만뒀어요. 답이 마음에 더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집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금융자료집을 본 적이 있는 현재실 작은 서랍을 뒤졌다. 이번에 회사 관련 서류 말고도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내부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을 손에 쥐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이게 바로 춘천을 떠나라는 진짜 이유인가? 현재의 나에 대한 애정이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가족들의 어려운 해결 계획의 일부일 뿐일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침묵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현재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나는 차분하면서도 탄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리고 오늘 밤은 모든 비밀이 밝혀질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날 아침 2월 2일 서울 날씨는 흐렸고 유리창 틈으로 찬바람이 불었다. 현재는 식탁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내 앞에 내려놓았고
눈빛은 애원하면서도 엄숙했다. 엄마, 라고 현재는 시작하며 애써 상냥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춘천에 있는 땅에 관한 몇 가지 서류입니다. 엄마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서명만 하면 돼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앞에 있는 서류들을 보았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 내 손이 가볍게 떨렸다. 어수선한 법률 용어들이 나를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안전보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재라고 제가 말했죠. 목소리를 가다듬고 왜 엄마가 이런 것에 서명해야 하죠? 그 땅은 너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주신 전부야? 왜 엄마가 보증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현재는 한숨을 쉬며 표정이 일견의 애원에서 짜증으로 바뀌었다. 엄마, 저는 단지 당신을 위해 잘하고 싶어요. 엄마는 이해 못하셔. 현재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 엄마가 서명하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중에 모든 것이 더 안정될 것입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잘 모르면 아무것도 사인할 수 없어. 현재는 탁자를 내리치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엄마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내가 이걸 원할 것 같아? 저는 단지 제 가족을 보호하고 엄마를 위해 잘하고 싶어요. 엄마, 나 못 믿어. 그 질문은 나를 따끔하게 했다. 현재가 효자이고 가족을 잘 생각하는 것 같아 항상 자랑스럽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제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떠들고 강요해서 제가 더 이상 당신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식탁을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은 의심, 가슴앓이, 두려움 등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하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잠자리에 든 뒤 막내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민재는 부산에서 일하고 있고 연락은 거의 안 하지만 항상 자기 방식대로 날 챙겨주는 거 알아. 민재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라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오늘 오빠는 어머니에게 재산 확보를 위해 서명하라고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다. 너 그거 알아? 다른 쪽 끝에서 민재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기 전에 엄마,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세요. 현재 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의 회사가 많은 돈을 빚히고 있다고 들었어요. 춘천에 있는 이 땅은 가치가 크며 어머니가 서명하면 담보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엄마는 조심해야 돼. 민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한 박자 한 박자 더 무거워졌다. 민재, 엄마한테 진심이야? 형제자매, 정말 그 정도인가요? 민재는 한숨을 쉬며 지친 목소리로 엄마, 그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현재 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조심해. 전화를 끊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웠다. 민재의 말은 의심스러운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아들인 현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를 이용했다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현재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며 조용히 침대에 누워 춘천의 집마당을 뛰어다니며 봄볕처럼 활짝 웃었다. 그 아들이 지금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소중한 모성애를 잃지 않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날 2월 10일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추위를 동반해 최고급 아파트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혜정이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나갈 때마다 내 시선조차 피해요. 현재는 평소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몸짓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오후에 내가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현재가 갑자기 들어왔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라고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말투로 말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 혜정이가 나타나서 얼굴이 시큰둥해. 무슨 일이야? 나는 속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그들은 나를 방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었다. 현재야 뭐해? 엄마 놀리지 마 나는 소리쳤고 그들의 손에서 떨어지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좁고 차가운 공간인 지하실로 나를 안내했다. 이곳에는 희미한 전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이고 몇 개의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을 뿐이다.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현재는 목청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눈빛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시간? 현재, 확실히 해. 엄마한테 왜 이러니?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러나 대답 대신 혜정과 함께 그들의 등 뒤에서 무거운 철문을 잠그며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진정해야 돼. 현재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고 내 가슴 깊숙이 칼날처럼 들려왔다. 나는 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리쳤다. 현재야, 당장 열어. 이게 엄마를 대하는 방법이야? 현재 씨. 하지만 밖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나는 손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1분 1초가 점심적 고문과도 같았다. 제 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제가 키우고 사랑하고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인가요? 저는 그 사건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이건 현재가 사인해줬으면 하는 종이에 관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올 눈물이 없어지자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차가운 벽 전체에 걸쳐서 틈이나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공허함과 절망감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발걸음이 빠르고 무겁게 지하를 지나고 있다. 나는 더 자세히 듣고 현재와 다른 남자, 싸우는 소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고발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 라고 현재는 목소리가 낮지만 떨린다며 화답했다. 나는 나중에 어머니를 설득할 것이다.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는 나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계속 침묵하고 참을 수 없다. 저는 이 밤에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진실을 알아내야 했고 남은 가족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으스스한 어둠의 방에서 잡동사니를 들고 다니던 코트 주머니를 뒤졌다. 춘천에서 가지고 온 낡은 전화기, 작은 딱딱한 물건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다. 오래된 폴더블 폰인데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기를 켰을 때 화면이 깜박였다. 신호가 약하고 흐릿한 선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미친 듯이 민재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은 시간이나 거리 따위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해. 벨이 몇 번 울린 후 민재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엄마? 엄마가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어, 얘야? 내 목소리는 뭉클했고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고만 산패를 감추지 못했다. 엄마 살려. 엄마는 현재 집 지하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문을 잠그고 어머니를 여기에 두고 갔다.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재의 목소리가 다급해지기 전에 저쪽 끝은 몇 초 동안 침묵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재 형이 엄마 가둬놨어? 엄마 진정하세요. 금방 갈게요. 엄마는 위험한 거 하지 마.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호가 약해 통화가 끊겼지만 민재의 말은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는 전화를 꼭 껴안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약 1시간 후 나는 지하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 신발이 바닥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단호한 목소리가 섞였다. 문 열어. 경찰이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는 철문에 귀를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에서 현재와 혜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었다. 몇 분 후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났다.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문이 활짝 열리며 복도에서 밝은 빛이 어두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민재가 달려들어 나를 꼭 껴안았다. 엄마,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내가 다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 온몸을 훑어보았다. 경찰이 신속하게 들이닥쳤고 그들의 눈빛은 엄숙했다. 이미자 부인, 괜찮으세요? 비상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괜찮아? 제 시간에 와줘서 고마워. 지하실을 나오자 복도 끝에 서 있는 현재를 보며 얼굴이 새파래지고 눈빛이 불안함을 드러냈다. 혜정은 옆에 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야, 너 왜 그랬어?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너는 잠시 나를 쳐다보고 돌아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진술을 받기 위해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마음이 무겁고 거기에 서 있었다. 이 아이는 제가 믿었던 아들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재는 내 손을 잡았고 눈빛은 단호했다. 엄마, 나는 그들이 다시는 엄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 민재에게서 안전이 느껴졌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안전. 일이 아무리 복잡해도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맞서기로 결심했다. 창밖으로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빗소리와 경찰들의 구두소리가 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하실의 불빛은 무거운 문이 튕겨나가 내부의 답답한 공간을 파괴했을 때 희미하게 보였다. 민재는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들어 눈에서 노여움과 걱정이 섞였다. 엄마. 괜찮아. 그는 화가 나서 손을 떨며 나를 황급히 끌어냈다. 현재가 뒤에서 걸어오자 얼굴이 어두워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재야, 뭐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민재는 발딱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얘기가 아니야.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용히 해. 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러는 거야. 라고 현재가 동생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소리쳤다. 민재의 말은 이미 무거운 긴장감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다. 가족? 아니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빚을 감호하고 있나요? 더 이상 엄마 생각 안 나. 그렇지.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어. 현재는 민재를 밀어붙였다. 바닥에 미끄러지는 신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두 사람은 서로 돌진하며 걷잡을 수 없이 싸웠다. 그들이 바닥에서 몸부림치자 거친 부딪힘과 함께 성난 외침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엄마는 내가 도구로 쓸 게 아니야. 라고 민재가 아우성을 치며 옵기대서 손을 떼려고 했다. 이년아, 내가 뭘 알아? 현재가 분노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소리쳤다. 나는 거기에 서서 온몸을 떨며 무력하게 두 아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만해. 너희 둘 멈춰. 내 목이 메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혜정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황하며 소리쳤다. 두 분 미쳤어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멈춰라.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경찰이 개입하러 왔다. 한 경찰관이 현재를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운 반면 다른 한 명은 민재를 막은 채 계속 오빠에게 달려들었다. 충분히 됐어. 라고 한 경찰관이 딱딱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십시오. 이건 처사가 아니야. 공간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두 형제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현재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력감과 고통이 역력히 드러났다. 엄마,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알아들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변명처럼 뭉클했다. 나는 너를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현재 씨, 강요하면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오늘 한 일이 이 가족을 깨트리고 있어요. 현재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꼿꼿이 걸어갔고 나는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서 있었다. 민재가 다가와 내 손을 가볍게 진정시키듯 조였다. 엄마,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일단 안전해야 돼. 혼돈주의 조용한 공간에서 마지막 믿음과 희망을 단직하고 있는 민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복도를 가득 메운 긴장된 분위기. 경찰의 발걸음 소리와 단호한 목소리가 몸부림듯해 현재와 민재의 헐떡이는 소리에 섞여 있었다. 나는 거기에 서서 손을 꼭 잡고 이름으로 부르기 어려운 감정으로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어수선한 가운데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서 빛이 눈길을 끌었다. 현재의 휴대전화가 다리 부분에 나뒹굴고 있는데 화면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다. 메시지 라인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계약은 나중에 처리될 겁니다. 이번 주에 담보로 잡혀야 할 춘천따는 지체할 수 없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는 팔 같았다. 나는 앉아서 손을 떨며 전화기를 집어들고 모든 메시지를 읽으려고 노력했다. 이 글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폭로했다. 현재는 춘천에 있는 재산을 감탈하기 위해 나를 요양원에 데려가기 위해 누군가와 상의했다. 현재. 나는 조용히 경찰과 몸부림치는 장남을 바라보았다. 고통, 실망, 굴욕감이 엄습해 말문이 막혔다. 민재는 이때 주도권을 잡고 현재를 밀어내고 돌아서서 내 앞을 막았다. 경찰이 즉시 개입하여 현재를 빠르게 통제했습니다. 현재 형, 그만해. 민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한 경찰관이 현재에게 수갑을 채우며 몸을 숙였다. 그는 발버둥치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화끈거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하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거기 서서 현재가 소리치는 것을 보며 눈빛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뉘우침은 없었다. 그의 마른 공간에 메아리 쳤지만 이해심 대신 차가운 고모함이 감돌았다. 엄마를 위해서 나는 속삭이고 입술은 떨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정말 엄마를 위해 했다면 왜 엄마의 믿음을 배신했을까? 왜 내가 엄마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해? 현재는 대답하지 않고 내 시선을 피하면서 외면했다. 경찰은 그를 데리고 나갔고 나를 완전히 망쳐놓은 기분으로 남겨두었다. 민재는 내 어깨를 움켜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엄마, 죄송해요. 진작에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멀리 가기 전에 모든 걸 막았어야 했어요. 민재를 탓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떻게 널 비난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전히 제 편인 민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현재의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배신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한때 신성하고 자랑스러웠던 모녀 관계의 종말이기도 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심한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온몸이 나른했다. 현재 때문만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족이 갈라질 앞으로의 나날을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강남의 아파트는 텅 비고 무거워졌다. 현재와 혜정을 데려가는 경찰의 발소리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뇌리에 생생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차가운 고층 건물들이 뿌연 안개에 잠겨있는 큰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경찰은 내가 제공한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나를 양로원에 보내는 것에 관한 상세한 계획서, 그리고 심지어 현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금융 자료들까지. 그들은 이 사건이 철저히 조사될 것이며 두 사람 모두 나이든 어머니인 저를 추행하고 강요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뜨거운 찻잔을 들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 여사, 우리는 당신이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에게 헌신에 감사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자 내 마음은 대답 없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제가 키우던, 가르치던 아들이 이제는 말국 앞에 서야 하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민재가 옆으로 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를 돌아보자.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경찰이 자신의 아들을 체포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는 머리를 흔들며 탄탄한 목소리로 아니요. 엄마는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때때로 점이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재의 말은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픔이 가시지 않았다. 나는 현재가 어렸을 때 춘천의 들판에서 나를 따라오던 시절을 회상하며 들꽃을 손에 들고 있었다. 엄마, 내가 따줄게 그 소녀는 어디 있습니까? 햇빛처럼 밝게 웃던 그 소녀는 어떻게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재판이 열리는 날 가족석에는 조용히 앉아 현재와 혜전이 들어오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봤다. 수척해진 얼굴, 감히 나를 쳐다볼 수 없는 눈빛. 혜정은 냉정을 유지하려 했으나 법적 서류를 집어들자 손이 떨렸다. 판사가 기소장을 읽을 때 칼과 같은 단어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노인 학대는 재산 서류 서명을 강요하다. 탈취의 계략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만 느껴져요. 재판이 끝났을 때 현재는 내게로 눈을 돌렸다. 엄마, 죄송해요. 그 간단한 말이 나를 꽉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다가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현재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만 당신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속죄하고 싶다면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 엄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만을 위한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핑 돌았다. 알겠어요, 엄마. 법정을 떠나면서 민재는 나를 차로 부축했다. 현재가 혜전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곳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봤다. 내 마음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고통스럽지만 또한 안도한다.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때때로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이고 제 아이들이 아무리 틀리더라도 항상 사랑합니다. 결국 저는 제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가족의 성공과 행복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대형 아파트는 이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팔기로 결정했다. 분양대금은 현재가 남긴 비드로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민재와 함께 제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쓴다. 짧은 여행으로만 들렀던 제주도가 이제 나의 진짜 집이 됐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후마다 한국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서귀포 해안가 근처의 작지만 아늑한 집을 골랐다. 민재는 원격 근무로 바쁘고 나는 점점 지역사회에 녹아든다. 마을의 정원 가꾸기 동아리에 가입해 유명한 제주산 감귤나무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곡괭이를 들고 흙을 파헤친 첫날 내 손은 너무 서툴러 모두를 웃게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을 찾게 해준 것은 바로 그 웃음이었다. 아침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해안도로를 따라 걸으며 인생의 사소한 일까지 이야기했다. 오후에는 재미난 놀림감으로 나를 미자 언니라고 부르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전통 떡볶이를 배워본다. 그 작아 보이는 것들이 강남의 추운 아파트에서 살면서 잊고 살았던 소박한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야채를 주우다가 마을 우체부가 들러 서울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왔다. 보낸 사람 이름이 현재라는 편지는 봉투에 닿자마자 손을 멈추게 했다. 나는 방에서 편지를 열었고 눈앞에 한 줄 한 줄의 글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체포된 날부터 매일 밤 내가 한 일을 생각한다. 제가 어머니의 신뢰를 배신하고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잘못해도 제가 고축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잃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말도 내 실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겠다. 그냥 후회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엄마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다. 죄송해요, 엄마. 언젠가 엄마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편지. 나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파고드는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별이 빛나는 제주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로서 내 마음은 아들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초래한 상처도 무시할 수 없다. 민재는 옆에 앉아 한참 전에 엄마, 용서한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어머니 자신이 편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엄마도 스스로 한계를 정해야 한다. 현재는 엄마가 마음을 열기 전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손에 들고 깨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먼 바다의 파도 같다. 조용할 때, 격렬할 때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다음 날 햇빛이 창문으로 비칠 때 나는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제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들이 제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엄마로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제주도는 희미한 안개로 덮였고 조용한 공간은 파도 소리만 꾸준히 돌뚝을 때렸다.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해변가의 작은 집을 나섰는데 손에는 전날 밤 현재에게 쓴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햇빛도 없고 아침에 자주 듣는 이웃들의 웃음소리도 없다. 오직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답 없는 질문들 뿐이다. 나는 모래둑에 서 있었고 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머리카락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손에는 밤새워 쓴 편지, 속마음을 털어놓고 찢는 글귀가 가득하다. 나는 원망이나 비난은 쓰지 않는다. 저는 현재가 춘천에서 홍구장을 누비던 시절과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꿈들에 대한 기억을 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썼을 때 저는 명확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용서할래 말래? 그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수백 번 질문한 것입니다. 용서가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책임은 모녀의 감정을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합니까? 손에 든 편지를 보니 흙목의 글귀가 손에 잡히지 않아 떨리고 있었다. 일부는 보내고 싶었고 현재는 내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침묵이 때로는 옳은 답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파도가 갑자기 밀려와 나의 발을 적셨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손은 여전히 편지를 꽉 쥐고 있었다. 몇 분 후 저는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이 찬물에 살짝 닿도록 했습니다.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순간에 나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종이는 물에 젖기 시작했고 글권은 흐려졌고 파도가 휩쓸고 가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사라졌다. 나는 마음의 짐이 일부 지워지는 것처럼 느끼며 조용히 서 있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무겁고 무거웠다. 나는 안개 낀 해변에 대답 없는 질문을 남기고 등을 돌려 집으로 걸어갔다. 민재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려요. 엄마, 괜찮아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여전히 지하 파도가 있지만 살짝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민재, 시간만 더 있으면 돼요. 이야기는 명확한 답이 아니라 어렵지만 올바른 선택으로 마무리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파도가 모래 위에 발자국을 지우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안다.